앞으로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산다면 제 생각에는 내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가난은 대물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것도 자본주의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계급과 신분이 존재합니다. 즉, 본인에게 주어진 평등한 시간을 100% 본인의 의지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나만의 시간을 약 절반 정도를 남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하며, 나머지 절반 정도를 본인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으로 허용됩니다. 아니, 그 이하도 될 수 있겠죠. 한마디로 현재 대한민국은 절대 공평하거나 평등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바로 인정하고 깨달아야 비로소 경제 자유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은 조금 불편하고요. 조금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것을 깨달아서 저와 함께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제가 보기 전에 잠자기 전이다, 아니면 내가 요즘에 화가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오늘 영상 끄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기분 좋을 때 보세요. 자, 돈이 많은 사람은요, 현 대한민국을 아주 편리하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마트에서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뭐야, 새로 나왔네? 먹어야겠다. 이게 무슨 맛일까? 궁금하네. 이거 몸에 좋네? 그냥 다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가격표를 보지 않고 가성비를 따지지 않고 구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놀이동산 같은 데 가서 우리 가족끼리 여행을 왔는데, 놀러 왔는데 놀이동산에 놀이기구 하나 타려면 줄이 길잖아요. 그죠? 줄이 길면 그 줄 서다가 힘들어. 아이들은 보채고, 날은 덥고 춥고, 그죠? 하나 타고 나면 지칩니다. 시간도 엄청 소요가 되고. 하지만 긴 줄을 서지 않고 일정한 비용을 내면 프리패스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남는 시간에는 오히려 다른 놀이기구를 탄다거나 더 좋은 거를 체험한다거나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도 자리에 급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1번석인 이코노미, 그리고 1등석으로 분류되는 퍼스트 클래스. 똑같은 여행의 행선지를 가지고 있지만 가격 차이는 무려 4배가 발생됩니다. 자,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요, 정확하게 내가 딱 앉을 만한 공간만 허락이 되죠. 반대로 비즈니스 클래스의 경우 앉다 못해 그냥 누워서도 갈 수 있습니다. 편하게 다리 쭉 뻗고, 그죠? 그리고 각종 먹을거리가 풍부하게 제공되며 비행기 하차 시 가장 빨리 내릴 수 있는 특권까지 부여가 되죠. 즉,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에서 돈이란 시간, 공간, 에너지 등을 아낄 수 있으며 아주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로 인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합니다. 자, 과거에는요, 노예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거래하여 나 대신 논밭에 가서 일을 하게 하며 사업을 진행한 시절이 있었죠. 근데 얼마 못 가 노예제도는 폐기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어떻게 사람을 돈 주고 사냐. 인권은 평등한 것인데 잘못된 관행은 없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충격적인 사실은요, 현재도 노예제도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기존의 노예 한 명을 일을 시켜 얻는 수익보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등등 이런 필수 비용들이 더욱 많이 들어가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많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필요할 때 불러서 일을 시키고 일정한 품삯을 주는 게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생각하고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한 달 동안 일정한 시간에만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게 되는 회사원들이 탄생한 것이죠. 즉, 월급쟁이 노예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최선을 다해 저축하고 돈을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큰 착각을 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그 큰 예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놈입니다. 즉 세상에서 발행되는 돈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실물의 자산 가치는 반등한다, 우상향한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내가 돈 버는 속도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막대한 지출로 인해 부자의 반열엔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폭등하는 전월세 가격, 그 외 통신비, 교통비, 보험비, 각종 공과금까지, 거기다가 결혼, 출산 등이 이루어진다면 막대한 지출을 더 만들겠죠. 그로 인해 내 월급은 항상 통장을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대한민국 매년 실제 물가 상승률은요, 평균 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지수, 실제 체감하는 물가지수는 약 10%를 육박하게 되는 거죠. 자, 더 쉽게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국민들의 필수 음식이죠. 짜장면, 그죠? 짜장면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도 때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은 3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으로 들어서고 나서 5,0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되었죠. 자, 앞으로 더 지나고 나서 2040년대에는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면 다 6%씩만 반영한 겁니다. 약 7만원대 가격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제 내피셜이 아니고요, 가상도 아닙니다. 그냥 소비자 체감 물가지수 6%씩 계속 반영시킨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2040년도 때 7만원이라는 가격이 오게 될 수밖에 없게 되죠. 자, 이제 짜장면은 더 이상 서민 음식이 아닙니다. 그죠? 진짜 마음 먹고 기념일 때나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짜장면 곱빼기 시킨다, 그럼 어떻게 돼요?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짜장면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짜장면 가격이?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화폐의 수치가 증가함에 따라 돈의 교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중 가장 큰 인플레이션은 부동산입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이라면요, 약 5%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2,500만원씩 상승하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짜장면 가격이 올라가면요, 당연히 집값도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5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돈을 모은다고 해보죠. 1년 동안 열심히 모아 1,000만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어떻게 돼요? 2,500만원 이상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예고하는 거죠? 돈을 모으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절대로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돈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집을 사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과의 간격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매년 2,500만원 이상의 적금을 해야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사실상 직장인이 매년 2,500만원 이상 적금한다는 것은 무리수에 불과합니다. 그로 인해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가난해지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만약 아직도 근로소득만 의존한 삶을 살고 있다면 힘든 일을 하기 어려운 노후에도 끊임없이 내 시간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대보다요 60대가 취업을 더욱 희망하는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의학 발달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밖으로 나와 힘든 근로소득을 이어나가고 있죠. 하지만 기업들의 고용의 기준 연령대는 자꾸 축소되고 있습니다. 38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38세에는 기업들이 정년퇴직을 권고한다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적은 비용에 젊은 인력을 쓸 수 있는데 굳이 고령의 인력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업의 나이는, 원하는 나이는 자꾸 축소되고 희망퇴직하는 나이는 계속 축소되고 있고, 하지만 반대로 수명은 연장됨에 따라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나 대신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구축할 수만 있다면 그 누구도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각각 돼지 한 마리씩
줬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은요, 그 즉시 내가 저한테 돼지를 받자마자 돼지를 도축하여 주변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호화스러운 잔치를 벌이고 풍요로운 식사를 진행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고기는 냉장고에 보관해서 약 3개월간 편안한 식사를 진행했다고 이야기해보죠. 자, 반대로 B라는 사람은 그 돼지를 먹지 않고 집 앞에 창고를 잘 만들어서 돼지를 사육하게 됩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사육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돼지가 2마리가 되고 3마리가 되고 10마리 이상 불어나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키운 돼지 때문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너무 많아지고 일이 너무 많아지자 일손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을 고용하여 우리 돼지 가축 사육장에 인부로 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욱 많은 돈을 벌게 되죠. 즉 A라는 사람은 즉시적인 수익과 돈에 눈이 멀어 돼지를 잃었으며, 반대로 B라는 사람은 그 돼지를 키워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만든 것이죠. 자, 우리는 다들 누구나 당연히 나도 B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은데 돼지를 먹지 않고 키워서 더욱더 많은 부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스타벅스의 주식을 사는 게 아닌 스타벅스 커피를 드시죠. 내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닌 그 돈으로 값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 외 명품, 고가 해외여행 등으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닌 그냥 사치성 지출을 더욱 늘려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반대로 하셔야죠. 돈을 벌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급매보다 저렴한 부동산을 살 수 있을지, 스타벅스 커피 먹을 돈으로 미래가치가 뛰어난 주식을 선별할 수 있을지, 값비싼 해외여행, 외제차 등을 타고 소비하는 것이 아닌 금, 펀드 등을 통해 자산을 일하게 만드는 생산적인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실행하셔야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소모성 지출은 이제 그만하시고 내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지출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즉, 소비로 없어지는 내 자산이 아닌 점차 상승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바꿔놓는 행위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뭐가 있겠어요? 부동산, 주식, 펀드, 금, 비트코인, 미술품 등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부동산 이놈은요, 특이합니다. 보유만으로 임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팔 때 안전한 매각 차익을 걷어낼 수가 있죠. 또한 다른 투자 대비 등락폭이 좀 낮아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작은 종잣돈을 필수 자산인 부동산으로 바꿔놓는 행위를 지금 당장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 부동산의 가격은요, 정확하게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토지의 가격은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의 가격은 뭐겠어요? 철근, 콘크리트, 각종 건축 구조물들이 있겠죠. 거기다가 기술자분들의 시급 등이 녹여져서 건축물의 가격을 확정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물가 상승률이 5% 올라가면요, 최저 시급도 상승하고요, 건축 자재비도 상승하겠죠. 그리고 운송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서 집값 또한 자연스럽게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땅값은 약 3,000배 이상을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에서 땅을 모르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죠. 그럼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고민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을 사야 되는 거야? 자, 3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무조건 이기는 투자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많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실거래가가 폭등하는 지역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안전마진입니다. 절대로 시세대로 사서는 수익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시작부터 30% 이상 안전마진을 저렴하게 취득해야 일부 하락기에도 방어할 수 있으며 단기적인 수익 실현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이기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경공매 투자밖에 없다. 거기다 특수물건까지 공부하신다면 반값의 압도적인 수익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 이 부동산에 걸맞는 가치를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 상가, 토지, 디벨롭까지 다양한 가치 상승을 통해 1년에 한두 건만으로도 연봉 이상의 수입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부동산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진흙 속에 숨겨진 진주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즉 나 혼자서도 경매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기술력을 습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한마디로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술력을 만드는 거를 집중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언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소중한 나의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레버리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가 주체가 되어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통제하며 살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노력하면서 같이 같은 방향을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인플레이션은 과속화될 것이고 빈부격차, 양극화는 더욱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내가 그걸 대비하고 있지 않다면 대한민국 70% 이상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 대신 일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자본소득을 함께 세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기 보내고 계시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항상 제가 응원하면서 파이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진행되는 추천 물건, 제가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는 현실적인 추천 물건 최소 3건에서 6건 이상의 부동산들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유튜브 멤버십에 커뮤니티에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 있죠. 이렇게 라이브 방송이 원래 오늘 진행되면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 처리로 바뀝니다. 바로 비공개 처리로 바뀌는데 요 라이브 영상을 우리 멤버십 회원들은 다 볼 수 있어요. 비공개 영상을 다 보면서 남들이 질문했던 거, 물어봤던 거, 이렇게 소통했던 거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멤버십 회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 우리 교육 중에 공매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매, 신탁, MPL, 대부업까지 다양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대한민국 현존에서 살 수 있는 수단이라면 다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직강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대한민국에서 남들보다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시청자분들과 이야기 나눴고요. 우리 오늘 중요한 내용도 앞으로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산다면 제 생각에는 내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가난은 대물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내가 이 인플레이션, 체감 물가지,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약 평균적인 5%다니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10%입니다. 이 돈이 갈리는 10%의 속도를 내가 이기지를 못한다면 이 현존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부자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자유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일하기도 싫은데 아침마다 졸린 눈 비비고 막 힘들고 나가서 남의 회사에서 일한다는 거 자체가 자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분명히 이해되고요. 실물 자산, 예를 들어 짜장면 가격이 올라가면 집값도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죠? 이 건축 자재비랑 최저시급이 올라가잖아요. 같이 반등한다고요, 똑같이. 그죠? 근데 사람들은 짜장면 가격은 올라가는 걸 인정하면서 집값 올라가는 거는 인정하지 못해요. 근데 이 5%만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샀다 팔았다 이러니까 버블이라는 게 쌓이는 것 뿐이죠. 그래서 쌓여질 때 이 버블이 깨질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인플레이션 가격은 안 까져요. 이 버블 안에서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죠. 버블이 쌓이지 않은 부동산을 가지고 경공매를 통해 급매보다 급급매로 잡을 수 있다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이해하고 내 돈이 일하는 구조를 함께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투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집값을 상승시키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우리가 낙찰 받아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드리고 각종 경제의 혈액순환을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우린 이걸 사서 예쁘게 잘 원가치로 다시 되돌려놔서 시세보다 싸게 파시는 거예요. 사회의 선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인플레이션을 이해하고 사회에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한 경매인들이 함께 되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라이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가치가 뛰어난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